상견례 자리에서 이 결혼 반대입니다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엔 평생을 삼켜온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잔인한 조건이 등장합니다. 결혼하려면 어머님 요양원 보내세요. 그때까지도 아무 말 못하던 남자.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무시당하던 평범한 남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든 진짜 이유, 지금 시작됩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날 비로소 알았죠. 민주는 33,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다른 스펙도 빛나는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어머니 곁을 지킨 성실한 아들이었죠. 어머니 정순례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우겠다며 새벽 시장을 누비던 발이었는데 이제는 바퀴 2개에 몸을 맡겨야 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엄마 걱정은 말고 너 행복하면 그게 다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상대는 이수연, 민준보다 2살 아래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 이제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한정식집, 수연이 측에서 정한 장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수연의 부모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본 순간 그 눈빛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고 인사가 오갔습니다. 수연 아버지는 무역회사 임원, 어머니는 대형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직장으로 흘렀고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상견례 코스 요리가 하나씩 들어왔는데 수연 어머니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 어르신 드시기 편한 걸로 따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리해야 할 불편한 상황을 정리하는 것처럼 무심하고 빨랐습니다. 그 뒤로도 수연 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민준이 사는 동네를 묻고는 아, 거기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평수 이야기가 나오자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을 묻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정순례 씨는 그 모든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미소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연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담긴 말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수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연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대. 그 한 단어가 식탁 위에 놓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찻잔만 두 손으로 감쌌죠. 민주는 그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식당을 나오며 민주는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수연이 말했습니다. 달라질 거라는 말, 민주는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내내 창밖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된다.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다고 하고 서럽다는 말 대신 웃으셨죠. 그날 밤 민주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나는 민준이 편이야. 근데 부모님도 설득해야 하잖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편이라는 말과 설득이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수연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둘이 보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 수연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표정은 점잖았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이야. 수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건 주먹이 아닙니다. 웃음 섞인 말 한마디면 충분하죠. 두 번째 만남은 수연 쪽 친척 모임이었습니다. 수연 어머니가 먼저 제안한 자리였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서로 풀릴 거야라는 말에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큰 테이블에 수연 측 식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모, 외삼촌, 사촌들까지 67명은 됐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작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셨죠.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오가면서 민주는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틈이었습니다. 수연 외삼촌이 술을 한 잔 기울이며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근데 저쪽 어머님,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네. 저런 상태면 나중에 누가 모셔야 하지? 수연 외삼촌이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1초도 안 됐습니다. 누군가 어색하게 웃었고 그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연 이모가 아이고 그러게요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드신 채로
미소를 유지하셨습니다. 평생 단련된 미소였습니다. 아들 앞에서 상처받은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는 오래된 습관이었죠. 외삼촌은 분위기를 더 띄우듯 덧붙였습니다. 요즘 요양원도 좋다던데. 뭐 방법이 있겠지. 수연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또 웃음이 났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번 떠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런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만 알아챌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밖으로 미끄러지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떨어진 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혼자 휠체어를 밀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머니는 한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꾹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흘러들었습니다. 민준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반 아이들이 다 가는 수학여행을 민준은 간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물었고 아이는 웃으며 말했죠. 나 그런 거 별로야. 어머니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몰래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생선 손질을 도우며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수학여행 비용을 마쳤습니다. 아들에게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밤새 부업으로 포장 일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민준이 취업하던 해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 그 앞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먼저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민준아, 취업 축하해.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리보다 아들 걱정이 먼저였던 분이셨습니다. 그 기억들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존심도 아픔도 눈물도 전부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잡으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거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끝이 있지만 견디는 건 끝을 모르는 채 버티는 거죠. 민주는 그날 이후 며칠을 견뎠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회사에서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 그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가볍고 아무렇지 않았던 그 웃음들이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뒤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평소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는데 그날 이후로는 민준이 들어와도 방에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리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더니 세 번째에 연결됐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나 지금 좀 바빠.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깐 멈칫했지만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외삼촌이 하신 말씀,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나도 솔직히 힘들었고,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 자리 불편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 가족인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방패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 민주는 수연을 직접 만났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 두 사람 사이에 아메리카노 두 잔이 놓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네 편이고 싶어. 근데 우리 어머니도 누군가의 편이 돼줘야 해. 그게 네 역할이기도 하잖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힘들어. 양쪽 다 신경 쓰는 게 쉬운 줄 알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진짜 문제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그걸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게 올라갔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수연이 말했습니다. 원래 그래. 민주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관계도 사람도 그 말과 함께 달라지죠. 세 번째 만남은 수연 어머니가 직접 청한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처가 근처 한정식집. 이번엔 네 사람만 조용히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처음부터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하고요.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수연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나는 사실 이번 결혼을 반대하진 않아요. 수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연도 살짝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 아버지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제안을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머님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수연이도 부담이 없잖아요. 수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새벽 시장을 누비던 어머니, 포장 일을 하며 밤을 새우던 어머니, 사고 후 눈을 뜨자마자 취업 축하를 건네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수연은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지만 수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시설도 좋고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잖아요. 아들이 곁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수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 어머니의 화장실 눈물이 스쳤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거구나 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냅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떤 결심은 오래 고민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순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나오죠.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선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연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앉아. 일단 앉자. 수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시선을 수연에게로 돌렸습니다. 앉아달라는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틀렸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민준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그만해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참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수연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사과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물러서고, 먼저 괜찮다고 하셨죠. 수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과를 받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민주는 그 모습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테이블로 내리깔았습니다. 민준 편을 들지도 어머니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새벽 시장을 다녔고 포장 박스를 쌓았고 병원 침대에서 먼저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 손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 어머니의 물잔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가장 무너진 날 전혀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열어봐야 알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고 민주는 앞만 봤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던 냄새, 오래된 나무 마루, 어머니의 공간. 민주는 어머니를 방까지 모셔드리고 불을 켰습니다. 씻고 주무세요. 민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잠깐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 수연의 침묵, 어머니의 사과, 그리고 자신이 뱉은 말. 이 결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었는지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두 번째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DS홀딩스 비서실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DS홀딩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강민준 씨가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요청했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다니는 작은 건설회사를 떠올렸습니다. 대표님 직접 요청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 씨, 내일 시간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뒤쪽으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를 완전히 막지 못한 듯 짧게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대표님, 내일 인수 발표 준비됐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손에 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인수, 발표, 대표님,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 세 가지가 한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곳을 가진 경우가 있죠. 강민주는 작은 건설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수연도, 수연 가족도,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준이 보여준 것만 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준은 평소와 다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21층 유리문에 작은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MJ 인베스트먼트. 직원이 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민준이 5년 전 설립한 투자법인이었습니다. 건설회사는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다니는 곳이었죠. 하지만 민준의 본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28배 첫 투자로 3배 수익을 냈고
30의 법인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6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였습니다.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돈 보고 오는 거 엄마는 싫다.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민준의 방식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도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정순례 씨는 사고 전까지 작은 유통회사의 공동 창업 멤버였습니다. 셋이서 시작한 회사였는데 민준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지분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아들 곁에 있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회사는 이후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됐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이 DS홀딩스 자료를 펼쳤습니다. 인수 대상 기업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유통계열사, 설립연도, 초기 창업진 이름. 민준은 천천히 그 이름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연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파일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DS홀딩스가 인수하려는 그 회사, 지분 구조, 대주주,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회사는 예비처가 회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평범한 아침은 가장 잔인한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수연 아버지 이한수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칠시 기상, 양복 차려입기, 운전기사 호출. 20년째 반복된 루틴이었습니다. 조수석 창밖으로 도심이 흘렀습니다. 회사가 보였습니다. 12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박힌 회사 로고. 이한수 씨는 매일 그 로고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서가 오늘 일정을 읊었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 오후 2시 거래처 미팅입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한수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앉아 있었는데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 서류를 괜히 들여다보는 사람, 핸드폰만 보는 사람. 이한수 씨는 상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래 다들? 이한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무이사가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이한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무법인 번호였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이한수 씨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이 느렸습니다. 수연 어머니 쪽 학원에서도 비슷한 시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전부터 문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원생 2명이 갑자기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원장실에 앉아있던 수연 어머니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수연 어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시각 회사 사내 메신저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발신인은 이사회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한수 씨의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태블릿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한수 씨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오늘부로 대표이사가 변경됩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건 요란하지 않습니다. 문 하나가 열리는 것으로 충분하죠.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임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한수 씨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공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실수를 한 거라고요. 법무팀 불러요. 이한수 씨가 말했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가 없었습니다. 문이 그냥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건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었습니다. DS홀딩스 법무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양쪽으로 비켜 섰습니다. 임원 한 명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이한수 씨는 미간을 좁히며 문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단정한 차림,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 상석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사람. 이한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옆 사람이 굳은 얼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MJ 인베스트먼트 강 대표님이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 갈렸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등이 굳었습니다. 강민주는 상석 앞에 서서 천천히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기 전에 이한수 씨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길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한수 씨는 그 시선을 받아내지 못하고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인수 완료 확인서였습니다. 서명란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한수 씨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한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이라고.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임원들을 한번 둘러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 대표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제야 찾아오죠. 회의실 안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한수 씨는 상석을 빼앗긴 채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을 앉아온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가 낯설었습니다. 임원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새 대표를 봤다가 이한수 씨를 봤다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한수 씨의 머릿속에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뱉은 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결혼이야. 그 말이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민준. 그 이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설회사 다니는 평범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수연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혹시 MJ 인베스트먼트 강 대표 알아? 뉴스 봤어? 수연은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민준이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시각 이한수 씨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비서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먼저 자리를 내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비서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이한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한수 씨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목소리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이한수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잘 쉬셨습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감춰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가장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죠. 민준이 상석에 앉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인수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서류도 법적 효력도 모두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한수 씨는 사흘째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새 대표의 눈치를 받고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민주는 그 어수선함을 그냥 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한수 씨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짧고 딱딱한 문장이었습니다. 민주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회의실 오전 10시 이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인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한수 씨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민주는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서, 지분양도 확인서, 이사회 의결 기록, 날짜 순으로 정리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전부 적법하게 진행됐습니다. 법무팀에서 이미 검토했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한수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지분을 확보한 겁니까? 시장에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이한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깐 창밖을 봤다가 다시 이한수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회사 초기 지분 일부가 외부에 있었습니다. 창업 당시 외부 투자자 몫이었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몰랐습니다. 당시 워낙 작은 회사였고 초기 투자자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초기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는 이 회사가 설립되던 해였습니다. 투자자 이름이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한수 씨는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정순례. 눈이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그 여자, 요양원 보내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던 그 사람.
민주는 서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아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한 그분 이 회사 만든 분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태도는 하루 만에도 바뀌죠. 연락이 온 건 면담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연 어머니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문자였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을 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소는 민준이 정했습니다. 조용한 카페, 오후 3시. 수연 어머니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꽤 깊이 숙였습니다. 처음 보는 각도였습니다. 민준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도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배려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변명과 사과가 섞인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수연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어머님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서요. 수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때 수연 아버지 이한수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상에 없던 등장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연까지 세 사람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이한수 씨는 민준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이한수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진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향한 곳은 카페 입구였습니다. 진짜 결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하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서다가 테이블 앞에 선 세 사람을 보셨습니다. 잠깐 멈추셨습니다. 수연 어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바닥에 그대로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연 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한수 씨도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평생 남 앞에 굽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릎이 바닥에 닿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 안달은 손님들이 힐끗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밀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수연 어머니 앞에 멈추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어머니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손을 잠깐 그냥 쥐고 계셨습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어요. 사람이 실수하는 거 압니다. 근데 다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잊겠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수연이 민준 앞에 섰습니다. 민준아, 나 많이 부족했어. 네 편이어야 했는데.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침묵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혼도 무조건적인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는 눈빛이었습니다. 단 이번엔 다르게 모두가 자리를 정리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민준아, 사람 볼 때 있잖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